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류현진을 상대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낸 메이저리그 타자는 누구일까요? 놀란 아레나도, 폴 골드슈미트? 맞습니다. 아레나도가 4개로 가장 많고 골드슈미트는 크리스찬 옐리치와 함께 3개로 공동 2위입니다. 반면 류현진과 마이크 트라웃의 관계는 잘 아시죠? 네, 통산 10타석 10타수 무안타 4삼진인데요. 트라웃과 10번 이상 대결에 한 번도 출루를 내주지 않은 선수는 류현진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박찬호를 상대로 홈런을 가장 많이 때려낸 선수는 누구일까요? 너무 뻔한 것 같아 함정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베리 본즈가 맞습니다. 본즈는 8개를 기록함으로써 4개씩 기록한 블라디미르 게레로, 토드 엘튼, 클리프 플로이드, 저메인 다이의 2배입니다. 박찬호와 베리 본즈는 1996년부터 2006년 사이 64번 대결을 했는데요. 박찬호의 부르는 약물시대에 뛰었다는 것과 함께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이 상대한 타자가 베리 본즈, 그 중에서도 약본즈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박찬호의 부진이 극에 달했던 시절 댈러스 모닝뉴스의 에반 그랜트 기자는 절대로 약물을 하지 않았을 선수를 나는 알고 있다. 바로 박찬호다. 약물을 했으면 저러지 않을 거기 때문이다라며 박찬호 선수를 호평했던 기억이 납니다. 메이저리그는 1995년부터 암페타민 테스트가 시작되기 전인 2005년까지를 대약물 시대로 보는데요. 박찬호는 자기가 던진 이닝의 80%를 그 시기에 던지게 됩니다. 한편 박찬호와 베리 본즈는 54번의 대결이 본즈의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1996년부터 2001년에 있었고 나머지 10번은 본즈의 41세 시즌이자 박찬호가 샌디에고 소속이었던 2006년에 있었는데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박찬호는 본즈에게 39타수 12안타, 7홈런, 14볼넷을 허용해 본즈는 박찬호 상대 성적이 통산 타율 3할 8리, 출루율 5할, 장타율 8할 9푼 7리였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만난 2006년에는 8타수 1홈런 1볼넷으로 박찬호가 대단히 선전했습니다. 본즈와 박찬호의 첫 번째 큰 충돌은 1998년 9월 6일 다저 스타디움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본즈는 16타석 연속 출루를 통해 1900년대 타이 기록을 세운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박찬호는 1회 본즈와의 대결에서 삼진을 잡아냄으로써 본즈의 신기록 달성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날은 박찬호에게 각별한 의미인 경기였는데요.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을 때 각별하게 챙겨준 오렐 허시아이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9살의 허시아이저가 2이닝 6실점으로 무너진 반면 그날 본즈를 완벽하게 봉쇄한 박찬호는 9이닝 2피홈런 3실점 완투승을 따내게 됩니다. 1998년 본즈는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400홈런 400도루를 달성하지만 맥과이어와 소사의 홈런 대결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고 MVP 투표에서도 8위에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투수들에게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본즈가 안타까운 건 1998년 33세 시즌까지 승리 기여도가 통산 99.9였다는 건데요. 애리조나 벅슈홀터 감독이 8대6으로 앞선 9회 말 2-3안루에서 본즈가 등장하자 본즈를 고의사구로 걸러보낸 것도 199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본즈는 약물 사용 이전에도 공포의 타자였던 거죠. 2001년 맥과이어의 1998년 70홈런 기록에 도전장을 내민 본즈는 마지막 6경기를 남겨놓고 69홈런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휴스턴 원정 3연전에서 본즈는 15타석 6타수 3안타와 함께 3개의 고의사구가 포함된 9사사구를 기록하는데요. 본즈에게 신기록을 내주기 싫었던 휴스턴은 레리 디어커 감독이 투수들에게 승부의 피를 지시하고 휴스턴 투수들은 16구 연속 볼을 던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휴스턴은 3차전 스코어가 2대9로 벌어지자 9회 초 본즈 타석에서 승부를 피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본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70호를 때려내 타이 기록을 만듭니다. 휴스턴과 본즈의 악연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본즈가 120개의 고의사구가 포함된 232개의 볼넷을 얻어내고 출루율 6할 9리를 기록한 2004년 본즈는 9월 휴스턴 3연전에서 6타수 2안타, 6고의사구, 7볼넷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즈가 베이브루스의 714홈런 기록에 한계차로 접근한 2006년 5월 휴스턴은 고의적으로 본즈 맞히기에 나섭니다. 러스 스프링거가 던진 첫 번째 빈볼이 빗나가자 휴스턴 덕아웃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스프링거는 다시 본즈에게 빈볼을 던져 성공했고 퇴장을 당합니다. 이때 휴스턴 관중들은 퇴장당하는 스프링거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줍니다. 저는 본즈의 잘못을 떠나 정말 참담함을 느낀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2001년으로 돌아와서 본즈는 다저스와의 마지막 홈 3연전을 남겨두고 70홈런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차전에서 대결할 투수는 시즌 후 FA가 되는 다저스 박찬호였는데요. 2001년 박찬호는 전담포수 체드 크루터와 함께 좌타자의 무릎 쪽으로 떨어지는 슬러브의 제구를 잡게 되면서 좌타자에 대한 약점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고, 전반기 평균 자책점을 리그 4위에 해당되는 2.80, 피안타율은 리그 1위에 해당되는 1할 9푼 1리로 마치게 됩니다. 특히 다저스는 데런 드라이포트와 앤디 애쉬비가 시즌을 접고 케빈 브라운이 부상자 명단을 들락거리게 되면서 박찬호의 피칭이 더 빛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찬호는 9월 6일 30번째 등판까지 평균 자책점이 2.99였는데요. 이게 왜 대단했냐면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2점대 평균 자책점 투수는 2.32 류현진과 2.43 디그롬, 2.50 게리콜과 2.58 벌렌더를 포함해 9명이었지만 2001년 2점대 투수는 랜디 존슨과 커트 실링 2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찬호는 9월 10일 세인트루이스전 3과 3분의 2이닝 7실점과 18일 자원 등판한 샌디에고전에 1997년 이후 첫 불펜 등판에서 0이닝 4실점으로 강판됨으로써 평균 자책점이 3.41까지 치솟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전 2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과 8이닝 1실점을 기록하고 시즌 최종전에 나선 거였습니다. 다저스는 1회 초 5점을 뽑는데요. 게리 셰필드의 2타점 적시타와 폴 로드카의 희생플라이에 이어 박찬호는 체드 크루터의 고의사고 후 등장한 2-3 안루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완 마크 가드너를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 5대0을 만듭니다. 그리고 휴선 투수들과 달리 본즈와의 정면 승부에 나섭니다. 문제는 박찬호의 몸 상태였는데요. 시즌 내내 허리가 좋지 않았던 박찬호가 1회 초 타격 후 1회 말 공을 던지던 중 허리 상태가 악화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박찬호는 본즈와의 승부를 피하지 않았고 이는 1회 71호 홈런, 3회 72호 홈런을 맞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박찬호는 5대0으로 시작한 경기에서 4이닝 8실점 7자책에 그치게 되고 평균 자책점 3.50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박찬호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은 시즌이었지만 234이닝은 커트 실링과 랜디 존슨에 이은 리그 3위, 218삼진은 랜디 존슨과 커트 실링, 그리고 220개를 기록한 보스턴 노모 히데오에 이은 메이저리그 4위였습니다. 박찬호를 상대로 숙제를 풀어낸 본즈는 다음날 휴식을 취하고 대타로만 나왔다가 시즌 최종전에 다시 선발 출장해 2회 첫 타석 다저스 선발 데니스 스프링거로부터 73호 홈런을 때려내고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경기가 끝난 후 스프링거는 본즈를 찾아가 내가 73호를 맞게 돼 영광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약본즈를 상대로 도망가지 않았던 건 다른 한국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선우는 본즈를 상대로 통산 6타수 3안타 2홈런으로 2개의 홈런을 보태줬는데요. 본즈와의 두 차례 선발 맞대결에서 2004년은 홈런 고의사구였고 2005년은 3타수 무안타였는데 3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날 쿠어스필드 완봉을 달성하게 됩니다. 김병현은 본즈를 통산 11타수 2안타, 타율 1할 8푼 1리로 잘 막아냈지만 대신 6개의 볼넷을 내줘 피출루율은 4할 7푼 1리였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맞은 홈런이 본즈가 베이브루스를 넘어서게 되는 통산 715홈런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즈는 서쟁을 상대로 3타수 무안타 3볼넷을 기록하게 됩니다. 2004년 본즈가 120개의 고의사구를 얻어내자 메이저리그에서는 고의사구를 금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제는 자동 고의사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의사구의 숫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의사구 1위는 내셔널리그가 21개 코디 벨린저, 아메리칸 리그가 14개의 마이크 트라웃이었습니다. 맥과이어가 70개를 치든 소사가 66개를 치든 본즈가 눈과 귀를 닫고 600홈런 600도루를 향해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켄 그리피 주니어처럼 급격한 노쇠화가 일어나면서 두 가지 기록 모두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물 시대에 약물의 유혹을 이겨낸 가장 명예로운 선수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본즈로서는 그 유혹을 이겨낸다는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762홈런, 514도루로 은퇴한 본즈는 지금도 단일 시즌 홈런, 볼넷, 고의사구, 출루율, 장타율, OPS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에 기록한 232개의 볼넷은 2위인 베이브루스의 170개보다 62개가 많고 역시 2004년에 기록한 6할 9리의 출루율은 2위 테드 윌리엄스의 5할 5푼 3리보다 5푼 6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본즈의 기록에 박수를 보내줄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팬인 제 입장에서 고통스러웠던 건 본즈가 755홈런의 행크 에런을 넘어 메이저리그 역대 1위가 되고 또 약물 스캔들로 무너지게 됐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A로드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와서 남은 것 중 하나는 2001년 본즈와의 대결을 피하지 않았던, 그래서 기록의 제물이 된 박찬호 선수는 정말 멋있었다는 생각인데요. 돌이켜보면 볼수록 당시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맞섰던 박찬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